축덕과 출가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쑥덕 28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현입니다. 네, 중동에서 돌아온 이정찬입니다. 중동에서 돌아온 자 허정무 전 감독 이 대한축구협회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네. 돈이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말을 들으면서 그게 제일 웃겼어요. 그 질문이. 돈도 없잖아요. 거기 진행하시는 분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기자 질문이죠, 그거는. 아 그것도 진행하시는 분. 진행하시는 분이. 네, KBS 아나운서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돈도 없으시잖아요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네. 네. 돈도 없으시. 너무 좀 약간 없어 보이는. 그래도 출마하러 나오셨는데. 네. 돈도 없으시잖아요. 자금은 어떻게 동원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돈도 없으시잖아요. 뭐 오히려 시원한 답변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쫄깃쫄깃합니다. 마지막 경기가 정말 이야기거리들이 많았어요. 꼭 늘 이렇게 마지막 경기에는. 경기도 재밌었고 네. 박주영 선수가 그렇게 골을 넣었어요. 그렇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원정 16강 이끈 허정무, 축구협회 정상화 이끌까? 허정무 감독 얘기는 솔솔 나오긴 했었죠, 그 전부터. 정확하게 이 방송 통해서도 제가 인물만 이름만 얘기하지 않았지 몇 차례 얘기를 한 적은 있었던 것 같고, 뭐 말씀으로는 그 지난주 한 열흘 정도 전에 이제 결심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 연초부터 그래도 욕심은 되게 있으셨을 거예요. 원래 워낙 그 이런 행정 쪽에 그 욕심이 좀 있으시고 좀 하기도 하셨고, 네. 정치 쪽으로 진출도 하고 싶어 하셨고, 네.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 쪽으로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욕심일 수도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면. 이분의 삶에서 느껴지는 도전 정신과 승부사적인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겠다, 부딪혀보겠다라는 그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발휘된 거라는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거기에 조금 더 가깝게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도전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연초부터 그 준비를 조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거의 1년 내내 좀 어느 정도 규합을 하셨겠네요. 그리고 이분 외에 또 준비하시고 있었던 분이 있어요. 뭐 이제 와서 그냥 얘기하면은 여자축구연맹 그 지금 회장 하시는 오규상 회장이 또 좀 준비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 전국의 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축구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자 축구협회장 나갈 거니까 도와주세요가 라기보다는 각 곳에 그러니까 우리 축구를 구성하는 한국 축구를 구성하는 곳곳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들어보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뭔지를 생각해보는 들어보는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합하겠죠. 그 과정을 거치던 분이 제가 그러니까 눈에 띄게 보이시던 분이 그 두 분인데 결국에 오규상 그러려면은 그 돕는 분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주위에 또 있어야죠. 네, 그게 나 혼자 어디 가서 듣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언론에는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우리가 축구협회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또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캠프라고 하죠. 그 캠프가 캠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규모가 일정 규모가 돕는 분들의 규모가 이제 구성된 부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게 좀 합쳐진 양상을 띠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단일화라기보다는 뭐 왜냐면 오규상 후보는 결국에 입후보 하신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하신 적은 없으니까 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인원이 뭐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조직화되어 있고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직까지도. 근데 여튼 간에 그 돕는 분들이 조금 더 합심을 한 부분들은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연초부터 준비했다니까 좀 이해가 가는 게 뭐 말씀한 거 허정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보면은 뭐 며칠 전에 준비했다, 뭐 급히 준비했다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그리고 얘기를 또 질의응답 통해서 들어보면은 이런 생각까지 하셨구나라는 걸 이제 엿볼 수 있었거든요. 며칠 만에 안 되는.
완전히 빠지셨네 우리 뽕 PD. 이미 이제 그 출마하셨는데 당선되셨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빠졌어, 보니까. 제가 되게 반성 많이 하거든요. 가끔 가다 모니터하면 제가 너무 그 뽕 PD를 좀 그러니까 몰아붙이는 듯한 나무라는 이게 뭐 약간 캐릭터기도 해서 타격감도 좀 있고 그래서 하는 거기도 한데 가끔가다 이렇게 들어보면 같은 걸 보고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준비는 합니다. 많이 해오셨다. 요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떤 점에서 이렇게 뽕 느꼈는지 PD 궁금하긴 너무- 한데.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저는 그냥 질문이 재밌어서 한 얘기인데 약간 발끈했어요. 예, 제가 긁혔어요. 돈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시잖아요라고 해서 재밌다고 했더니 답변 그래도- 답변이 훌륭했다고. 답변 훌륭했다기보다 잘 들을 수 있었다. 날것의 이렇게. 답변을 네.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답변이 좋았다고 뭐, 했는데 예, 계속 얘기해 보시죠. 예상된 답변 아니었나요? 네. 하여간 뭐 돈이라는 거는 허정무 감독이 그 사재를 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니지.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회장이 됐을 때 회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돈 얘기 나온 김에 해볼까요? 그러니까 허브 회장은 나름 그래도 행정가로서 그 주요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축구협회장을 할 만한 경험과 경력은 쌓아오셨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축구협회 부회장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뭐 대표팀 감독한 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그리고 연맹 부총재 역할 사실상의 뭐 총재 역할이죠. 그러니까 총재가 하는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타이틀 스폰서와 스폰서십과 관련한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돈. 네, 돈을 끌어오는 역할이죠. 물론 당시에 이제 회장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총재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적었을지 모르지만 뭐 여튼간에 그 업무를 해 오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은행이 대전 하나은행이 결국에 재창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재계의 나름의 인맥이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핸디캡, 그러니까 결국에 내 사재를 출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연초부터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그 허브 회장, 허 감독이 들으면은 부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계된 이 정재계의 분들을 꾸준히 만나시면서 예전에 뭐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싶고 도전하셨었죠. 예. 도전하려고 하셨죠. 하다가 결국에 뭐 거두셨죠. 자 출탁동시. 네, 또 새로운 사자성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출탁동시. 오랜만에 결초보은. 결초보은도 있었구나. 예. 출탁동시. 이거 처음 듣는 사자성어. 아, 정말? 처음 들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도 정말요? 이건 잘 그렇군요. 병아리가 줄을 잘 서면 동시에 잘 된다. 요즘 한문 교육은 어떤? 안 하지 않나요? 한문 배웠나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네, 안 고등학교 했던 때는 것 안 같아요. 절차 탁마라고 알아요? 절차 탁마 모르는 것 거기에 같아요. 나온 탁자가 이 탁자거든요. 아, 이거 그거잖아요. 쪼다. 쪼다. 쪼도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내용은 뭐 많이 나오셔서 병아리가 그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고 쪼서. 태어날 때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허정무 감독이 그러니까 요런 사자성어를 하나씩 꺼내 놓으면 이게 임팩트가 있잖아요. 또 회자가 되고 세드라이 뽑기도 좋지 않나요? 아직도 파부침주와 결초보는 잊지 않고 그럼요. 허정무 감독을 떠올리면 그 사자성어가 떠오르듯이 이젠 줄탁동시. 줄탁동시. 2010년 새해 첫 인터뷰는 제가 기억하고 호시 후보. 맞아요. 호시 후보. 호시 후보. 네, 2010년. 그 그러니까 지금 원래- 14년 전인데도 기억이 나잖아요. 원래 그리고 해 마지막에 그거 뽑잖아요. 올해의 한 해를 사자성어. 간통한 사자성어 뽑잖아요. 그 감독님이 하나 뽑으셔도 줄탁동시. 호시 후보가 이제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걸어가라는. 그러니까 뚜벅뚜벅 내 갈 길을 가겠다. 가겠다. 호랑이처럼 호랑이의 시선으로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라 이런 뜻이었죠. 갑자기 한자 시간이 됐네요. 한문 시간이 됐네요. 중요한 건 이제 정몽규 회장이 나올 것이냐. 나오겠죠? 저는 살짝 지금 반반이 됐어요. 이렇게 됐어 이제 안 나오실 당연히 수도 나올 있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허정무 감독의 그 출마 선언 내용을 살짝 보면서 허정무 감독의 의지도 당연히 있었지만 뭔가 언질이라고 할까? 컨센서스가 좀 있었을 있었을 것 같아요.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혼자만의 이게 지금 나온 거는
보니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하고 뭔가 물밑 작업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물밑 작업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정몽규 회장과의 대결이잖아요. 대결에서 붙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왔거나 가능성을 보고. 아니면 뭔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전 회장님이지만 정몽준 회장이 아직도 이제 영향력이 있죠. 있기 때문에 정몽준 회장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회장 시절에 다 하셨기 때문에 감독도 하시고 뭐 행정도 그때 입문하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뭔가 정몽준 회장과도 이게 잘 닿아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정몽준 회장이 윤허하지 않았을까? 그건 제 상상이에요. 뇌피셜인데 그래서 뭔가 그래서 지금 정몽규 회장이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 때는 먼저 선언을 했어야 돼요. 아니면 동시에 하거나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완전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밌는 해석들이 있죠.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뽕 PD가 적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시하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요거는 예, 뭐 준비한 거는 필요 없는 멘트가 거. 선생님 멘트가 됐네요.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나 우리 뽕 PD 존중합니다. 근데 그 허 부회장의 사실 저는 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키워드 딱 하나 뽑으라면 전 진검다리예요. 그 맞아요. 그런 뉘앙스를 꽤 풍겼어요.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답변할 때도 그랬었고 존중했죠. 존중하고 징검다리 얘기도 그랬고 뭔가 자기는 정상화로 가는 약간 징검다리가 되겠다. 뭐 세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허정무 감독이 중간에 이 위기를 탈피하고 팬심을 좀 돌려주고 어느 기간, 그러니까 한 텀 정도가 될 수 있겠죠. 4년 정도 길면. 4년이겠죠 뭐 되면 4년 동안 협회를 안정화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정몽준 회장 어떻게 보면은 왕 회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회장이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을 명예롭게 퇴진을 시키고 다음 주자를 내세우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현대가체제는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여기서 다 뇌피셜이니까 이거는 뇌피셜이죠. 뭐 사실 좀 재밌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제가 어디서 취재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정무 감독의 인터뷰 내용과 여기 뇌피셜주의 허정무 감독의 인터뷰 내용과 정몽규 여러 가지를 회장의 봤을 때 갑작스런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뀐다라고 했고 그리고 어제 마지막 임원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까지 뭐가 나오지 뉘앙스마저 풍기지 않았다. 이거는 12월 2일까지인가요? 네. 그 출마 선언이 멋지게 출마 포기를 딱 하면 약간 팬심도 좀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미 늦었죠. 근데 그거는 좀 많이 늦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거는 멋질 수 있어요. 그래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모두 다 출마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죠. 지금 그러니까 상황을 뭐 이것도 역시 뇌피셜입니다만 제가 열심히 취재한 거를 결론을 내자면 굉장히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죠.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을 그리고 정몽준 회장이 약간 말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가면 된다라는 확신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된다고 한들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지금 망설이는 걸로 저는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저는 나가고 싶은 마음은 뭐 당연하고요. 왜냐면 그거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작에 얘기하셨을 것 그리고 같은데. 또 하나 이벤트라기보다는 어쨌든 조금 관심이 또 갔던 상황이 이기용 회장이 또 허정무 감독 그 출마 선언한 날 3선 도전하겠다고 사실상 선언을 했죠. 여기 약간 정몽규 회장도 올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 회장은 제가 아는 정 회장은 이거를 누구하고 상의하거나 뭐 이러시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정말 마지막까지 고심을 할 걸로 보이고 그럼 정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실 수도 그럴 있겠네요.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그 몇 번씩 생각이 바뀐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일관적으로 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진짜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 현실적인 고민들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 잃는 것들이 이기영 회장하고는 좀 달라요. 이기영 회장은 지금 열심히 싸워야 돼요.
싸우면 싸울수록 본인의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경력을 그렇게 이어오셨습니다. 근데 정몽규 회장은 싸우면 싸울수록 그 대상이 정부가 되고 국민이 될 수 있고 축구 팬이 될 수 있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사이즈가 커질 일이 없어요. 네,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일 거라고 보고 끝까지 저는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그래서 빠르면 뭐 지금 뭐 그 오늘 내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게 안 남았죠. 일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후보 선언은 2일까지. 네, 12월. 12월 임기 50일 전까지라서. 그러니까 입후보는 사실 조금 더 뒤긴 한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선에 하려고, 그러니까 현직 회장이 재선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12월 2일까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심사를 하는 서류를 접수를 해야 되고요. 공교롭게도 이 12월 2일이 임기 마지막 날 21일, 1월 21일로부터 50일 전이 되는 날입니다. 이 50일 전이 되는 날은 뭐냐면 이때를 마지노선으로 직무를 정지해야 합니다. 현직 회장이. 그렇게 직무를 정지를 하려면 나의 그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미리 해야 되죠. 현직으로서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며칠 안 남았는데.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결정을 아마 해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의 그리고 특성을 볼 때는 막 그 떠들썩하게 어떻게 얘기하기보다는 금요일 저녁 혹은 일요일 저녁 정도의 보도자료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악으로 늦어질 경우 월요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도자료를 한다. 네. 그건 굉장한 패착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것 같네요. 결론이. 그러니까 출마한다면. 출마한다면 금요일이네요. 가장 욕을 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거든요. 아마도 토요일에 쉬기 때문에 주말까지도 고심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뭐 최근에 고심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면 이게 진짜 뭐 그 용산인지 아니면은 뭐 문체부인지가 불분명하지만 정부에서도 끊임없는 사인을 주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오시지 않는 쪽으로. 압박이 계속 약간. 뭐 대놓고 사인 주고 있잖아요. 네. 출탁 동시 출마 선언을 동시에 일단 하지 못했습니다. 출마 선언은 동시가 안 됐어요. 뭐 그 이제 다시 허 감독 얘기로 돌아오면 뭐 이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비판은 있어요. 근데 뭐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걸 하기가 쉽진 않죠. 이거 쉽지는 않아요. 네, 현실적으로 쉽지 나름대로 좀 어쨌든 그 카테고리는 좀 정교하게 잘 분류해서 한 것 같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구체화는 뭐 지금은 일단 쉽지 않죠. 일단 협회 대략적인 걸로 일단 선언을 한 것 같고 그때하고 저는 분위기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몽준 회장에서 잠시 이제 조중현 회장으로 넘어갔던 시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상 정몽준 회장의 픽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정몽준 회장은 이제 오랫동안 했고 비판도 좀 이제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되 축구계에서 영향력을 놓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회장에서는 내려왔지만 피파가 당시에 이제 엑스코 집행위원 선거에 계속 도전을 합니다. 저는 정몽규 회장도 만약에 내려놓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협회장 선거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차기 피파 카운슬 멤버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당시의 회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불출마했을 경우에 혹은 출마하더라도 떨어졌을 경우에를 얘기하는 건데 현직 회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래서 조중현 회장과 정몽준 회장은 비교적 좋은 관계 를 유지할 수 있었죠. 거의 한 팀과 같이 사실상 한국 축구를 위해서 움직였다고 봐야 할 거고. 정몽규 회장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죠. 조중현 그렇죠. 회장이. 그렇죠. 그리고 허정무 지금 후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싸움을 할 때 상대를 너무 존중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존중하면서 좀 다 싹 바꾸겠다고 해놓고 바꿔야 될 대상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게 좀 어폐가 있는 이 그 출마 선언 내용으로 봤을 그런 때도 부분이 있죠.
이게 뭔가 있다. 상대를 꺾겠다. 나는 정몽규를 밟고 올라가서 있다. 싹 뒤집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음. 정몽규가 아니다라는 거. 그 장점인 거죠. 그 장점으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 정몽규 회장이 여기서 나와서 허정무를 누르고 나는 정몽규 회장이 나온다면 허정무를 무조건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여간 뭐 아주 제가 보기엔 그거죠. 이성적이고 예, 충분히 가능한 상상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뭐 윤곽이 뭐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허 후보께서 또 허 총재를처럼 하겠다고 하셨. 허 씨끼리 허허 하셨습니다. 예. 허구현 KBO 총재처럼 할 자신 있다. 그 돈 얘기 나왔을 때 네. 말씀하신 거죠. 네. 허구현 총재가 뭐 돈이 많아서 KBO 기업인 총재라는 출신이냐 거. 뭐 이런 얘기죠. 조금 뭐 축구와 야구가 좀 달라요.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달라요. 여하튼 허구현 총재가 어쨌든 KBO 이게 뭐 허구현 총재를 너무 찬양할 부분만은 아니긴 하지만 어찌 됐든 타이밍이 좋게 허구현 총재가 실정한 것도 꽤 많아요. 야구 팬들한테 욕 먹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맞아. 운만큼은 타고났다. 굉장히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야구는 여러 악재들이 있었죠. 뭐 이제 국제대회 네. 성적이 완전히 맞아요.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없잖아요. 이런 와중에도 KBO 논란도 진짜 야구 많았는데. 야구 흥행을 뭐 이분이 다 이끄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그 반면에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요. 허정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사람 남자답다고 하잖아요. 옛말로 남자답죠. 남자답고 약간 좀 대범한 스타일. 융통성이 그러니까 승부사 스타일이라고 하죠. 승부사예요. 걸고 해야 돼. 그러니까 바둑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바둑 두시는 스타일도 약간 굉장히 잘 두세요. 그래서 이제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분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허총재처럼 자신 있다. 근데 사실 K리그도 뭐 대표팀이 그래서 그렇지 리그 자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잘 굉장히 잘 되고 되고 있어요. 지금 관중수도 엄청 그럼 많고. K리그 총재처럼 하셔야 되나? 아니 뭐 저는 그 허 감독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 여러 가지 비판들도 있습니다. 일단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신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의 축구계에 대한 어떤 그 고인물들이 뭔가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데서 오는 문제들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을 때 거기서 신선하지 않으므로 과연 새로운 에너지를 확 끌어당겨서 뭔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비판이 조금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박지성 이영표 역할론이 나오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 감독님? 부분에서는 저는 나름의 그 인화력,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허정무 감독 그 라인이 좀 있긴 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허라인. 끊임없이 사람을 모으시는 성향의 분이세요. 라인. 좀 나쁘게 말하면 정치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나쁘게 말하면.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주변에 사람이 많으세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정몽규 회장하고 좀 대척점에 있는 부분 많이 대척점이 있죠. 리더십이 있으신. 오히려 닮았다고 하면 허구현 총재하고 정몽규 회장하고 성격적으로 닮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허라인. 말씀하신 많은 비판점들 점에 과연 달라질까? 라는 부분에서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물음표. 예,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물음표가 있지만 근데 일단 지금은 판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별로 이렇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스톱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이제 방석이라도 한번 흔들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상황을 아니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야 된다라는 뭐가 좀 그러니까 신경 쓰이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상대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아마. 고스톱을 안 뭐라도 쳐봐서 판을 모르겠어. 좀 흔들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그 파리 올림픽 탁구 저 일본 선수하고 할 때 일본 선수 화장실 갔다 옷 갈아입고 예를 들면 그런 시간 끌고 시간 약간, 끌고 그러니까 신경전. 그러니까 상대 뭔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뭐라도 흔들어 봐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선거가 제가 생각한 구도대로 끌려가고 있지 그 생각 구성된 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그 저는 이 선거가 정몽규 회장과 정몽규 그 심판의 선거가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한국 축구판에서
홍 감독과 어떻게 보면 홍 감독을 반하는 세력들의 저는 대결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한 구도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여튼간에 뭐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정몽규 회장이 사죄를 털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헌신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축구협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입김은 더 셀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고 그게 돈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에서 나오는 거. 근데 허정무 감독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평하게. 그게 돈이 없는 게 오히려 더 그 조직을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게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과거에 이제 CEO형으로 오셨던 경기인들 분들 중에 일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협회의 행정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보니 가만두면 잘하더라. 결정만 빨리 내려주면 그렇죠. 잘하더라. 현장의 목소리 듣고 그런 거는 잘 하실 수 있다. 다만 과연 정씨 그 왕조의 입김에서 이 조직이 벗어날 아주 수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조직에 뭔가 새로운 그 피는 돌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여튼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변수만 더 체크해드리면 만약에 정 회장이 진짜 안 나왔을 때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 또 누군가? 오규상 후보? 아니 그거는 어려울 거. 왜냐면 거기는 조직이 사실상 거의 흡수됐어요. 하나로. 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새 인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재밌겠다. 저도 재밌겠다. 그거는 좀 기대가 된다. 정몽규 지금 그럼 하나 지금 간 보고 있는 조직 세력이 몇몇이 있죠. 안 나온다고 이러니까. 아하. 그러면 타이밍 대결 좀 선거 흥행을 위해서라도 정몽규 회장님 참으셔야 되겠네. 좀 막밤까지 좀 끌어주시고. 왔다 갔다 할 때 좀 주무셔가지고. 뭐 아는 분들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자 정 회장의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냐? 51대 49로 본다. 그래도 출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죠. 저도 사실은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냐? 51대 49로 그렇게 나오시면은 결국에 될 거라고 본다. 나오면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3선을 하면서 다져온 이 세력을 단지 신선함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홍정무 감독은 다른 인물이야. 다른 인물론으로 뒤집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나오면 전 될 것 같은데 나올까? 그래서 고민이 되시나 봐요. 약간 그러긴 합니다. 여하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허정무 후보의 출마 선언은 약간 좀 그 추락하던 욕망 먹던 축구협회에 조금 그래도 막 희망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새로운 바람. 어쨌든 새바람. 새바람. 살짝. 아무튼 오늘 미풍. 오늘의 방송의 상당 부분은 뇌피셜에 근거한 거니까 재미로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저희처럼 생각할 수 있고 또 저희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또 이정찬 기자 제 생각도 많이 다른 것도 있었고 하니까 너무 몰아하지 말아주세요. 네. 악플은 뽕 PD에게 잘하시죠. 네, 제가 다 받겠습니다. 너무 몰아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다음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볼거리 많았던 최종전 승강 플레이오프 대진 완성. 자, 승강 플레이오프 대진은 뭐 12와 11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이겼으면은 10위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경기를 사실상 큰 힘을 주지 않았더라고요. 맞아요. 좀 라인업 저도 놀랬어요.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세징야 선수는 나올 수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갈비뼈 부상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팀 훈련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참가를 하고 있고 나올 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승강 PO에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조율을 좀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 안산이냐 혹은 이랜드 혹은 전남이냐잖아요. 이 팀들의 전력을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세 팀, 그러니까 적어도 이랜드하고 아산은 마지막 라운드까지 누가 2위를 할지 사실 몰랐던 팀들의 수준이라고 봤을 때 전력 차가 그렇게 크진 않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해볼만 하고 해볼만 하고 여기에 힘 쏟는 것보다는 그 경기에 힘을 쏟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어차피 플레이오프는 가고 두 경기 치르는 건 똑같으니. 그렇지. 예, 그렇죠. 그렇네요. 네.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는 그랬다는 얘기고 예. 대구가 이겼으면 10위가 되면 그렇죠. 왠지 그 여러 경기 치르고 올라온 팀이 좀 더 체력이 떨어졌을 테니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자 대구 인천 경기에서는 무고사가 빛났습니다. 네, 골키퍼. 무고사가 다 했죠. 무고사가 다 했다. 역시 인천은 무고사다. 인천은 강하다. 득점왕이 선방으로 끝냈다. 한 골 먹긴 했지만 나름 근데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네, 뭐 세 개 정도 유효슈팅 막은 것 같은데. 발로 막은 거, 땅볼로 오는 손으로 친 거, 공중으로 온 것도 친 것도 있고. 골키퍼를 훈련을 따로 많이 잡혔어요. 사실 뭐 무고사 선수가 그 골키퍼 장갑을 낀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 화면에 잡히는 시간은 더더욱이 많았거든요. 이런 선방 장면은. 한 10분 정도 됐고 상황이 결국에 대구의 골도 터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축구에서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동점 혹은 역전도 이루어지기도 할 수 있는 시간대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시간대에 맡았어요. 네. 근데 무고사 선수도 좀 즐겼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강등이 확정돼서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건지 뭔가 선방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오히려 내려놔서 무고사의 인천전 마지막 경기가 아닐까. 인천의 마지막 경기가 아닐까. 그렇죠. 뭐 남을 수도 있잖아요. 남을 수 있을까요? 네, 뭐 2부 리그로 가더라도 본인은 일단은 이 팀에서 내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낭만적으로 진짜 내년에 뭐 승격을 이끌고 뭐 이렇게 하면 참 멋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러브콜이 꽤 있을 텐데 그거를 뭐 해외 리그 근데 저번에 이 국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국내 그쵸 또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 티아고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전북에? 참 전북 티아고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득점왕인데 예. 아니 1부 리그 득점왕을 2부 리그에서 뛰게 한다고?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돈을 좀 많이 주고면 무고사도 떠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동안 인천에서 헌신한 게 인천을 몇 번 살렸는데 맞아. 지금까지 먹여 살렸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골키퍼로 마무리한 게 아닐까? 이 생각. 그래서 지금 인천 팬들은 지금 골키퍼 유니폼에 이제 무고사 마킹 해가지고 실제로 그 프런트에서 에디션 뭐 발매했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골키퍼 유니폼에 무고사 네, 오히려 그때부터 인천 프런트가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고. 갑자기 왜 이제 마지막 유니폼이라도 팔자. 독특한 그 역사적인 일들을 많이 남겼죠. 그러니까 사실 그럼요. 득점왕이 그 경기 강등 팀에서 나오는 것도 참 처음이죠. 네, 그리고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왕은 보통 마지막까지 보통 골을 노리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또 근데 골을 상황. 막았어. 네. 먹었어. 그거 하나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15득점 1실점이니까. 그러니까 1실점을 한 과연 득점왕이 그렇구나. 있었을까? 지금 공동이잖아요. 결국은 골득실 공동은 차로 아니에요. 공동은 아니에요? 네네네. 시간 때문에 1등. 단독 1등이에요. 네, 15-14입니다. 15-14. 14요? 네. 골득실로 가면 골득실로 가면 그러네요. 공동으로 될 수 공동이 있겠네요. 되죠. 다득점. 진짜 그 골득실이 특이하다. 먼저 아닙니까? 네. K리그는 다득점이 우선이라서. K리그는 다득점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특이하다 진짜로. 재밌었어요. 네. 이 경기는 아주 그리고 재밌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혜승 골키퍼 때문에 K리그에 있는 로컬룰이 외국인 골키퍼 되지 네. 않는다. 맞아. 잠깐의 논란이 또 로컬룰이 생겼죠. 있지만 어떻게 등록된 보면 골키퍼는 아니다. 외국인 골키퍼가 결국에 골문을 지킨 또 장면을 만들어 줬고 그렇죠. 네. 그 이후 처음이겠네요. 한 번 또 있었대요. 네. 2015년 8월 오타 나왔네. 수원 FC 대 수원 이랜드는 어느 날 어떻게 2015년 8월. 수원 이랜드래. 수원 FC 대 수원 이랜드 너 나 지금 그 FC 안양 FC라고 했다가 혼났어. 일단 검수했는데 수원 죄송합니다. 이랜드 사과해. 예, 수원 삼성 팬분들, 사과 안 가져왔네 또. 서울 이랜드 팬분들에게 또. 네. 자 전북은 또 티아고가 무려 4개월 만에 골을 넣고 티아고. 네, 그 티아고요. 그 티아고요. 그 티아고. 대전에서 잘하던 그 티아고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티아고 맞잖아요. 한 시즌 만에 이렇게 꺾이지. 4개월 만에 지금까지 전북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해놓고 전화를 걸더라고요 세리머니로. 그러니까 세리머니가 너무 밝아서 좀 놀랐어요. 너무 그 축구화 벗어서 네, 뭐, 전화 걸더라고요. 그 전북 팬들한테는 진짜 애정이죠. 그러니까 그 막 어떻게라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그래도 골 맛을 봐서 참 다행이다. 그럼 다음에 또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에
남은 2경기에서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제일 중요한 경기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럼 다 이제 일시불로 갚는 거죠. 이때까지는. 못 갚아요. 못 갚아. 왜냐면 그러기에는- 여기까지 온 데에 책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갚을 수는 없고 그래도 아구야. 뭐 어느 정도 배은 망덕한 것만 안 되잖아. 원금은 못 갚고 이자 이자 정도는 이자라도? 갚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튼간에 왜 이렇게 웃기냐 티아고. 예, 티아고가 골을 넣은 거는 그 전북 팬들이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좀 여기 전북도 제가 보기에는 힘을 다소 조금 뺀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경기에 뭐 올인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가 다음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챔피언스리그도 있잖아요. 전북은 또 예, 챔피언스리그도 힘 빼겠죠. 아주 뺄 거예요. 뭐, 예. 그게 지금 챔피언스리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것도 근데 힘을 뺀 거 친구도 마지막에 또 실점 내주면서 무승부로 끝나니까 이게 약간 또 아쉽죠. 찝찝함이 또 남는. 아쉽죠. 근데 여기 인천에서는 득점왕이 있고 전북에서는 골키퍼가 올 시즌 클린시트 1위예요. 김준호 네. 골키퍼. 물론 이제 반 시즌 김천에서 김천에 활약한 게 있지만 있긴 한데 그래도 예, 클린시트 1위입니다. 조현우 선수를 꺾고 되게 참 그렇다. 예, 15경기 무실점. 자, 조현우 선수 두 골 먹은 경기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 뭐 박주영이 끝났죠. 뭐 전체적으로 스타는 잔치 스타다. 네. 또 분위기에서 치러졌고 아무래도 그 우승을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시축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별이 5개 하시는 그 장소돌침대 네, 장소돌침대. 그분이 시축하시고 뭐 하프 타임에는 윤수일 씨 오셔가지고 아파트 부르고 아파트. 와우, 네, 나 되게 궁금한데. 많은 볼거리를 준비했더라고요. 구단에서. 박주영까지 마지막에 예, 정점을 찍었죠. 이날 경기 정말 재밌었겠다 본 박주영 사람들. 선수 가서. 그 잠깐 후반에 그 보여준 기량만 보면 몇 년 더 뛰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역시 이게 발재간은 여전하구나. 진짜 클래스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특히 전 그 어시스트 2대1 그러니까 2대1은 아니었지만 받아갖고 주고 들어가서 다시 준 거. 그게 딱 전성기 때 그 밀집 수비 뚫는 네, 그 장면이었거든요. 네. 잔발. 박주영 특유의 잔발이 있어. 잔발 디디면서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시즌부터 마리 플레인 코치 이제 코치의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은 같이 하지만 사실상 선수들의 내가 경기에 나서기 위한 훈련이라기보다는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을 돕고 도와주는. 지도하기 위한 대구의 사실상이에요. 플레인 코치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 이용래 선수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이용래 이용래 선수는 배가 계속 나와도 출전을 해야 돼요. 이용래 선수 선발 선수가 출전했어요. 없어. 선발 출전. 선발로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타까울 정도예요. 근데 이제 박주영 선수는 몸도 전성기 몸 그대로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관리를 잘했고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웃기지 않아? 이게 뭐 사실 경기에 투입돼서 마지막에 이제 은퇴한다고 해서 경기에 투입돼서 10분 15분을 뛰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기 위해서 몸을 굉장히 계속 잘 만들어야 돼 준비를 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경기에서 득점을 하고 공격 포인트를 올린다라는 거는 뭐 제가 점수까지 보기에는 참 주겠나?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꾸준히 뛰다가 은퇴 경기에 골을 넣는 경우는 종종 그쵸.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거의 2년 가까이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한다라는 건 계속 준비하시던 거죠. 여러 가지 그런 낭만적인 게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딱 그리고 그- 도움했던 게 100번째 그 공격 포인트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101번째 공격 포인트는 이청용 선수가 올려줘서 한때 마무리. 머리를 전성기를 꼭- 함께했던 대표팀에서도 그랬고 양박상용. 양박상용 양박상용. 시절에 그리고 그 두 번째 골 터졌을 때 박주영 선수였죠. 그 공 들고 세리머니한 벤치에서 트로피 드는 것처럼 한 세리머니 진짜 그 박주영 선수 같은데 살짝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벤치에서 두 번째 골 터졌을 때 네. 그 벤치 그러니까 우리 트로피 들어올리듯이 이렇게 들어올리는 공을 잡고 들고. 그 지난 시즌에도 했던 세레모니였는데. 서령우 선수가 서령우 선수가 골 넣었을 때 했었죠. 그렇죠. 그거 이제 뒤에 그 벤치에 있던 동료를 쫙 둘러싸고 그 공 들어올고 들어올렸던 선수가 박주영 선수처럼 보였는데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그거 하고 들어가서 골 넣은 거잖아요. 근데 대단해. 또 박주영 답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끝까지 은퇴란 얘기를 안 합니다. 아, 왜 그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애먹이는 스타일이에요. 밀당. 선수 때도 그랬어요. 기자들이 듣고 싶은 말 절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은퇴에 대한 소회를 밝혀주거나 좀 뭔가 좀 감동적인 멘트를 바라고 기자들은 다 귀를 쫑긋 세웠을 텐데
은퇴하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냥 잊혀지고 싶은 본인의 뭐 저 뜻을 뭐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럼 은퇴라고 말 안 하면 서서히 안 잊혀지나요? 은퇴라고 말하면 좀 더 좀 강렬한 메시지를 남길 수는 있겠죠. 저는 그래도 우리 시대를 풍미했던 정말 스타고 정말 센세이셔널한.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나오기 전에 거의 최고의 그 충격적인 경기력을 가졌던 선수가 아닌가. 그리고 한국 축구 팬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선수여서 사실 마지막만큼은 조금 더 우리가 잘 보내주고 싶은, 그러니까 기자들 마음 속에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가 또 박주영답게 끝난 것 같아서 네. 경기장에서 경기력으로 보여준 이게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어려워. 저는 은퇴 전에 그 이대호 선수 아니에요. 은퇴하던 시절에 어떻게 이 선수가 은퇴를 해? 그러니까 그쵸. 은퇴하던 시절에 뭐 엄청난 그 스탯을 남기고 은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약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멋지게 은퇴를 하는구나, 멋지게 떠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울산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은 것 같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이거 그냥 FA컵 생각한 거 아닐까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그때 뭐 한참 뭐 이렇게 아침 못할 때 울산이 못하고 있을 때 뭐 춘추제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5연패는 좀 아니 그리고 득점이 5경기에서 1득점이에요. 이번에 처음 13골이나 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경기를 했다라는 거는 글쎄요. 진짜 열심히. 그 이번 겨울에 어떻게든 울산은 뭐 답을 찾아야겠죠. 이거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점유율은 왜 이렇게 높아요? 그쵸, 캐리가 받아들이기 3연패 쉽지 팀인데 않습니다. 네. 의미 없어. 점유율은 엄청 높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 조호르한테 깨지고 내려놓고 FA컵이나 우승 한번 더 하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좋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강원은 또 양민혁 선수가 왜 그래 네. 또 왜 기치면서. 서울 얘기 안 한다고? 아니 에이, 서울 이겼잖아. 서울 이겼죠. 네. 양민혁 다음에 할게요. 예, 양민혁. 양민혁 선수 중요해요. 양민혁 선수도 아름다운 이별을 네. 했습니다. 정말. 그거 운도 좀 따랐던 것 같은데 그 골키퍼가 그렇게 난 다리 사이로 찰 줄 알았는데 그리로 차더라고요. 그 각을 각을 굉장히 어려운 각으로 찼잖아요. 그리고 뭐 골 찬스도 몇 번 있었는데 뭐 선방에 막힌 것도 있고 아쉽게 뭐 빗나간 것도 있었고요. 하여튼 양민혁 선수의 한 해죠. 올해는 정말 네, 양민혁. 혜성처럼 그 떴던 박주영이 서서히 사라진 해, 양민혁이 또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떠올랐지. 네. 자, 토트넘 가서 정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잘했으면 좋겠다. 쉽진 않겠지만 네. 당장은 쉽지 않겠죠. 다들 뭐 이렇게 가면은 초반에는 임대가 임대를 가게 될 임대가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분위기는 지금 뭐 토트넘에 또 부상 선수들도 계속 생기고 있고 이래서 빨리 와달라고 생각보다 빨리 데뷔할 수도 있다. 일단 데뷔를 할 수도 있다. 와. 임대를 보낼 거면은 빨리 뭐 이제 이름 부름을 받고 런던에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보고 싶겠죠. 일단은 팀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좀 보고 싶을 거라고 보고 파이팅. 그 뭐 아시겠지만 지금 토트넘이 생각보다 많은 대회에 살아 있습니다. 컵 대회와 유로파 리그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FA컵이 또 있죠. FA컵이 그리고 뭐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양민혁 선수의 데뷔전이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왜 많이 살아있지? 네. 그렇죠. 웬일로 많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는 시즌 정말 우승컵 하나 들고 어떻게 좀 그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맨시티를 제껴놨기 때문에 또 맨시티야. 맨시티를 제껴놨기 때문에 맨시티 킬러야. 상당히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맨시티 이런 팀보다 풀럼 이런 팀이 더 무서워요. 맞아, 1승도 없는 팀 이런 거. 헐 크리스탈 필리스다. 헐 입스위치다. 승격한 팀 이런 팀들. 또 그럴 때 잡히니까. 자, 강원은 창단 이후 최고 성적 준우승 차지했고요. 챔피언스리그를 가게 됐습니다. 네. 자, 강원이 해외 진출시킨 게 2년 연속인가요 지금? 지금 양현준 선수. 양준혁 선수를 은퇴한 지 꽤 됐습니다. 요새 이세를 가지셔야. 요새 교양 프로그램 패널로 나오고 계시고요. 순간. 오늘 봤나봐요 방송을.
하여튼 윤종환 감독이 대단하죠. 강원의 네. 이 최고 성적은 윤종환 감독도 아주 큰 기여를 했고. 눈 아파. 그다음 서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면 네. 서울도 뭐 아주 알겠습니다. 호날두가 마무리했죠. 호날두 골 넣고 짠해서 저도 약간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정이 올라왔었는데 그거죠. 눈시울이. 아 진짜 그 정도 약간 울컥했어요. 호날두 골 넣고? 네. 아니 왜? 호날두 예전에 그 데뷔전인가 그때 전부 골 넣고 인상적으로 했었죠. 인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골이 없다가 마지막 경기는 네. 거잖아요. 아, 이 선수가 좀 그런 뭔가 피지컬, 이 덩치에 비해서 성격이 되게 좀 온화하고 또 워크etic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팬들한테는 이 선수 그래도 좀 한 경기 두 경기 좀 띠끼게 해주지 하는데 그래도 김기동 감독님이 안 하게 하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ACL 가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세요. ACL 가야죠. 99% 확률. 네. 뭐 우승팀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긴 하죠. 여기 아시아 무대 복귀가 확실시라고 써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일기를 쓰셨네요. 네, 확실히. 일기를 쓰셨어. 조영욱 선수가 아주 골과 도움을 기록하고 확실히. 조용 선수 3대1로 이겼습니다. 자, 참 좋은 선수인데. 이부 리그 플레이오프가 또 아주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이걸 놓치네요. 전 남북 대결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전남모델. 전 남북 대결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이걸 못 버티네요. 근데 이랜드가 좀 더 강하긴 하더라고요. 몰아치는 거 보니까. 후반에 뒷심에서 갈렸죠, 그냥. 네. 전남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전남도 예전에 참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그렇죠. 떨어지고 오랫동안 못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있고. 이부 리그에. 네. 그리고 강등되게. 전남도 경기장 보면 잔디 상태가 진짜 광주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둘이 힘 합쳐서 한 구장 쓰면 안 돼. 한 진봉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나? 잔디 너무 심각하고. 거긴 또 근데 잠시구장처럼. 그리고 김동현 감독님 승강 플레이오프 경험도 좀 있으니까 음. 아마 또 잘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싶고요. 네, 전남 입장에서는 뼈 아픈 무승부. 네, 그렇게 이정환 감독님이 그때 그 수원 감독님한테 변성환 감독님한테 일가를 남기시고 1번 다시 쳤어야 되는데 맞아. 2부에서 지금 네, 또 다시 만나야 만나야겠어요. 돼요. 네. 다시 만나요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설레발은 좋지 않아요. 볼거리를 멘트가 세셨었는데. 너무 세요. 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은. 자, 이렇게 해서 승강 플레이오프는 11월 28일 날 대구와 아산의 경기로 시작을 하고 홈앤어웨이로 치러집니다. 눈이 그냥 안 뭐, 와야 될 텐데요. 뭐 프리뷰를 하자면은 그래도 여전히 일부 리그의 생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높다. 내일 저녁은 눈 안 온댔으니까 경기나 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해외파 얘기 잠깐 네. 합시다. 훌륭했죠. 자, 근데 토트넘 맨시티 이렇게 맨시티한테 연승 거둔 적이 있을까요? 지난번 컵 대회 이기고 바로 연승이죠. 그렇죠. 와, 네. 또 4대 0이야. 그게 또 웃겼죠. 컵 대회 때는 사실 또 맨시티가 지면서 그렇게 뭐 가벼운 마무리 임했던지 뭐 슬픈 표정이 좋지 않다거나 이번엔 웃는 표정도 충격적이었죠. 보였는데, 네, 이건 또 안방에서 4대0 대패니까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맨시티,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맨시티가 지금 리그에서 그리고 그 세계 축구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을 봤을 때 그 원정을 가서 4대 0으로 이긴다라는 거는 사실 역사적인 승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사실 뭐 맨시티 입장에서는 운이 좀 없기는 했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초반에 이제 혼란에게 왔던 여러 차례들 중에 단 하나만 살았더라도 혼란이 비카리오 골키퍼가 워낙 잘 막았고 뭐 발목 부러지고도 받아갔죠. 역시 비카리오야.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골절 상태로 60분을 뛰죠? 그러니까 금이 갔겠죠. 골절이라고 하면 뚝 부러지면 안 되는 거고. 금간 상태로? 살짝 금 가서 이제 그것도 엄청 아픈데. 과거에 손흥민 선수도 팔 부러지고 그 골을 넣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근데 여기도 다 그리고 발인데. 발로 막았단 말이야 후반에 막판에. 발로 선방 하나 했잖아요. 골키퍼라고 발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대단. 정신력. 대단한 경기, 토트넘의 그 역대급 경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손흥민의 도움도 손흥민 선수 약간 그 도움이 약간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치고 나가는 척하면서 뒤로 돌아 들어가는 선수한테 주는 거. 수비수들이 다 몰리잖아요, 일로. 그러니까 판단과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시퀀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직전에 그 아주 손흥민존에서 가마차기를 잘 때리는 슛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얘기한 니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나를 공간을 두면 이거 나간다. 이거 안 막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중앙으로 연결이 됐을 때 징검다리가 된 거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키워드.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은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그 수비 둘이 골로 붙는 사이를 이제 메디슨 선수가 잘 파고들었고 고기를 또 기가 막히게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왜 또 잘하지? 최고의
그러니까 역습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이지 그러니까 않나. 토트넘이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맨시티 같이 그 수비 라인 끌어올리는 팀이 오히려 좋은 좋지. 거죠. 공간도 많고. 골 넣기는. 근데 골 먹기도 좋은데 골을 안 먹어. 비카리오가 한이 잘 막아가지고 안 먹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맨시티가 굉장히 전방 압박을 못한 게 아니에요. 잘 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굉장히 토트넘이 잘 풀어나왔고 풀어나오면 그러니까 전방 압박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 뒷공간이 뚫린다. 네. 그래서 일단 토트넘이 여러 가지 기록들을 썼는데 지금 일단은 뭐 순위는 높지 않습니다만 지금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요. 맨시티보다도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이 토트넘입니다. 실점이 얼마나 많아 그래? 실점도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팀이. 이길 때 3대0, 4대0 화끈하게 이겨버리고 질 때도 화끈하게 한 골 차 막 이렇게. 질 때 1대0 뭐 이렇게 져버리고 2대0 지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경기를 전 기준으로 했을 때 득실이 지난 시즌 이맘때하고 비슷한데 그때는 4위였고 지금은 10위였고 막 약간 이런 지금 거의 상황. 그리고 지금 뭐 프리미어리가 그 순위대가 워낙 뭐 한 점 차, 두 점 차 빡빡하게 몰려 있고요. 그게 있고 일단은 토트넘으로서는 일단 맨시티 킬러라는 거는 확실하게 보여준. 그러니까 맨시티가 단일 팀한테 가장 많은 실점을 한 팀이 토트넘.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이후에. 일 것이고 그리고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답답한 거는 역습에 의한 골 허용이 너무 많습니다. 올 공간이 많아. 네. 수비에 문제가 있구만. 네. 과르디올라 감독은 데뷔 첫 5연패네요. 네. 그리고 오늘도 사실 황당했죠. 그렇죠. 3대0 이기고 오늘 있다가 황인범 선수가 이끄는 페노르트한테 3대0으로 앞서서 이겨버렸어요. 오늘은 이제 연패를 끝나보다 했는데 이게 3대3이 되면서 이것도 안방에서 그러니까 뭐가 꼈어 지금. 이게 건지. 한번 꼬이면 이 실타래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페노트전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 좀 해보려고 했던 게 원래 폭백으로 나서다가 이병국이는 또 3백으로 나서서 전술적인 변화도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후반 좀 수비 미스로 인한 실점이 이어지면서 패배 같은 무승부. 맨시티가 왜 그러지? 그러게요. 과르디올라 감독. 그래서 뭐 팬들이 대표적으로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부상이 많은 부상이 많아요. 일단 부상이 많은 몸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뛰는 데브라이너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홀란 빼고 다 아픈 것 같은데 뭐. 그렇고 뭐 로드리 선수 당연히 뭐 얘기 많이 하고 또 스몰 스쿼드 운영 이걸 또 많이 꽂고 있죠. 스몰 스쿼드.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넣었어요. 이강인 선수 앞에서 아주 그냥 머리로 그냥 이건 이제 헤딩이라기보다는 박치기라고 하죠 이런 거는. 받아 넣었죠. 박치기죠 박치기 공을. 또 골키퍼가 공 깨져라 헤딩 먹기 좋게 잘 냅둬줬더라고요. 떨궈줬더라고요. 헤딩하기 전에 김민재 선수 표정 보세요. 요거 냈다. 요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공이 딱 오는 순간에 그죠? 이거를 내가 요거를 얼마나 세게 깔까 막 이런 생각. 진짜 정말 냅다. 냅다. 그게 또 결승골이 됐고 잘 지켰어. 끝나고 그 노현 골키퍼 중간에 왜 나왔대? 그 중간까지 나와서 패스. 노현은 근데 원래 잘 나와요. 나왔는데 이번엔 수비수 있는데도 공을 불구하고 인터셉트 해가지고 가로채기를 했어. 노현 원래 잘 나와요. 노현 맨날 마지막에 없잖아요. 김민재 선수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도 아주 뭉클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누구한테 안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구나. 김민재 큰 사람이 들려지는구나. 그랬고. 그 김민재 선수의 하이라이트 필름이 보통 뭐 하면은 경기 끝나면 한 3, 4분 정도대로 나오는데 이번 경기는 뭐 한 6, 7분대로 나왔다. 근데 사실 수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많이 걷어냈죠. 지금 뮌헨이 7경기째 무실점이거든요. 시즌 무패죠. 리그에서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졌나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경기 이기지 못했다면 뮌헨도 장담 못했는데 그래서 이기면서 토너먼트까지 진출할 수 있는 팀을 좀 얻었습니다. 아무튼 뭐 축구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오늘 미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